아 진짜 너무 좋겠다. 지금만 나가면 돼. 혹은 여러분들이 이미 학원 배우고 왔기 때문에 카페 아닌데요. 내가 진짜 볼 때마다 너 졸면 너 배터리 내가 소모시킬 거야 진짜로. 반대로 할 반대로 켜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역시 이게 지환이가. 나는 손 맨날 이게 참. 자 그럼 우리 자 일단은 진도를 빨리 빼고 아직 질문도 안 받았잖아요. 이제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오늘 일단 1교시 때 많이 한 것 같은데 딱 한 장 했어요. 한 장 했고 사실은 8번 9번은 금방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에 유형 8번 9번은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좀 괜찮아 할만해요. 3차 함수의 극값이 있다 없다 그런 문제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별식 관련 문제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다 문제 중에서 그 다음 장의 유형 10번이 유명하진 않지만 보통 모든 책에 다 들어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별식 이외에도 두 가지를 추가로 체크한다 라는 걸 한번 이해해 보세요. 왜 체크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유형 11번은 이제 4차 함수랑 이제 그 관련된 똑같은 문제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간 쓴 거 한 2배 써야 돼요. 사실은.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돌아올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가 그동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동안 제가 5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문제야. 사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뭐 넘어가도 괜찮긴 해요. 어쩌면. 나중에 있어요? 없어요? 교과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있으면 쓸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푸시는 거에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관심 있는 친구만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장 가보시면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490번. 자,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가 이제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서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까지 해서 증가감소, 극대수 나오는 거고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부터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가 다 가능하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하나만 풀게요. 얘는.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계산을 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딱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많이 물어보잖아요. 함수를 배웠다면 얘를 물어봐요. 바로 다음에. 보통 그래프를 배운 다음 물어보잖아. 이유는 이게 그래프상의 이미지거든요. 최대, 가장 위가 있는지, 최소, 가장 아래가 있는지. 약 거기서 거기 뭐 안 주셨어요? 달라고 하는데 그냥 먹고. 이 정도는 사실 뭐 오래 걸리면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푸는 정도로는 그래프를 굳이 다 그릴 필요도 혹시 없는 거 아세요? 이제 원래는 그래프 문제인데 이제 많이 이제 자르다 보면 고찰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외우면 되잖아. 이제 항상 어디에 있더라. 그런 식으로. 저녁 드셨어요? 안 먹었죠. 원래 안 먹어요. 그렇게 배고프요 갑자기. 그 저녁 꺼내서 배고파요. 이 일을 하면 저녁이란 게 애초에 없어요. 강제단 쭉 그냥 이제 대신에 좀 점심을 좀 늦게 먹었어요. 이제 배가 고플 거니까. 늦 점심을. 5시쯤에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한 2시, 3시?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닫힌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불편한 친구는 이렇게 일종의 가위입니다. 가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위를 주죠. 물론 경우에 따라 가위가 없어도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자, 어쨌든 자, 가위를 주고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자, 기본적으로 그래프 관련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말 좀 아낄게요. 이런 것도 말했지만 3차 함수는 분석이 끝났습니다. 한쪽이 나오면 나머지는 반대로 가시는 거야. 아까 말했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순간 극값은 확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극대점. 자, 마이너스의 대입폭 보여야지.
극소점. 자, 1 대입하시면 뭐야지? 근데 보고 하는 건 제일 그거예요. 선생 아니었어요? 자,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콤마 23 대판 크네요. 그리고 자, 1 콤마 마이너스 4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극대 쭉 올라가다가 y절편 체크할게요. 3 지나야 됩니다. 극소, 극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이제 뭐 하죠? 여기 있는 가위로 잘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당연히 따라오는 내용이라고요. 자, 마이너스 2부터, 자, 마이너스 2부터 어디가 2까지. 자, 2니까 여기까지 맞나? 자, 여기까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위치가 보이시나요? 자, 상균아, 한번 도와줄래? 그럼 자, 최대가, 제가 보통 귀찮으면 대문자 n 최대가 맥시멈, 소문자 n 미니멈 최소값입니다. 상균아, 근데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있게? 가장 위. 여기 맨 왼쪽이 제일 위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자 최대값은 y값입니다. 항상 값은 y값 쓰는 거예요. 다시 최소값은 제이야. 언제 있지? x가 1일 때 최소값은 마사다. 이게 퍼펙트한 응답이에요. 물론 이번 문제는 조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19 된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있잖아. 저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는 그래프 안 그리고 풀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제가 그래프 한번 지워볼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는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게 되는데 일단 어떻게 풀게? 극값이랑 양극.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걸 언제 배우냐면 그러니까 2차 함수 때 약간 비슷한 걸 배우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잘라보시면 항상 있을 만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자, 그 후보지라 부를게요. 자, 최대값이 있을 만한 후보지가 항상 어디냐면 첫 번째 후보지는요 항상 요 양끝점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양끝점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자, 요 양끝점 사이에 보시면 이런 극값 같은 게 있을 때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어쩌면 양끝점 사이에 있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무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있는 것 중에 극값들. 어쩌면 이 중에서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최대랑 최소는 매번 그랬지만 어정쩡한 곳이 절대 없어요. 뭔가 딱 확실한 곳이 있단 말이야. 양끝점 사이. 그래서 여기만 체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밑에 493번 가봐. 정은적식 기억나세요? 이거 진짜 우리 1학기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이게 이제 유형인데 가장 혹시 이거 무슨 유형이에요? 또 뭐 하고 싶어요? 그 치환하고 싶은 문제 하나 있잖아. 혹시 여러분 저랑 했으면 미니게임 기억이 안 나요? 미니게임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치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기억나? 제가 치환한 다음에 오른쪽에 살짝 빼가지고 미니게임을 할 거야. 왜? 너네가 다른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 위에 있는 구간을 쓸 수가 없게 돼요. 사실 위에 있는 구간은 x에 관한 구간이잖아. 근데 얘를 t로 바꿀 거면 t로 바꿔야 돼. 그게 보통 제가 하는 말 중에 미니게임 하고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제 아는 친구들은 그냥 하는 거지 사실은. 사실 이제 이런 게 그 어떤 수학 실력의 차이가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미 느낌 아는 친구는 사실 똑같거든요. 느낌 아는 친구. 자, 혹시 까먹은 친구를 위해 간단하게 미니게임 하는 법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그 미니게임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그 다음은 위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493번 이번 시험에 근데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푸시는 교사용에 이 문제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어떤 치환 문제가. 자, 한번 오랜만에 설명드릴게요. 자, 혹시 까먹은 친구는 한번 같이 봐주세요. 제가 주도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시간 들여봤자 뭐는 못 푸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도입부는 쉬워. 이게 일단 무슨 문제라고? 지원아? 잘하고 있네. 이거 뺄 거야. 자, 시간 문제입니다. 자, 얘를 지금부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왜 도입이 쉽냐면 그동안 짬이 있잖아. 이거 그냥 지원할 거 보이잖아요. 안 하면 그게 문제야. 지원할게요. 얘를 t라고 두시면 저도 t를 좋아해요. t라고 두시면 주어진 식이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쉬운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다고요. 뭐를 해야 돼? 자, 여러분들
자, 이 주어진 구간 있잖아. 이거 지금 t에 관한 거야, x에 관한 거야? 이게 지금 x에 관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답 쓰지 마세요. 아껴 먹어. 자, 이거를 t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t로 바꾸면 끝이야, 이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위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t로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학기 때 지금부터 오랜만에 이 편 쓸게요. 자, 오른쪽에다가 살짝 빼가지고 미니게임을 할게요. 무슨 미니게임? 자, 여기 있는 요 식, 방금 저희가 치환한 식을 여기다가 한번 제가 써봤고요. 위에 주어진 저 가위를 요 미니게임으로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부터 어쩌면 요 가위로 자를 건데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자르셔야 돼요. 다시. 혹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식 있잖아. 혹시 이거 뭘로 보이세요? 그리고 이게 내가 치환한 식인데 혹시 이거 뭘로 보이시는지? 2차 혹시 이거 지금 새로운 2차 함수식으로 보이세요? y가 아닌데요. y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세요. 그러니까 y 대신에 t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어쩌면 2차 함수에 이 y를 자르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2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가지고 자, 중3처럼 바꾸겠습니다. 이게 풀 4니까 빼기 2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자? 축 안 그리기 그냥. 자, 아래로 블록이죠. 그리고 여기에 x가 2일 때 주의할 점. 여기 y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이거 t라고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지금 y가 아니라 t 값이야. 자, 제가 좋아하는 필기.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그 다음 뭐 하자고? 여기 있는 가위를 가지고 여기를 자르시는 거예요. 다시 가위를 가지고 여기를 잘라볼게요. 자,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4까지인데 가운데가 2니까 정확하게 대칭인 곳에 같은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즉 잘라보시면 여러분들은 여기 2차 함수에서 요만큼만 보시는 거예요. 다시 요만큼만 보자는 거야. 그리고 양 끝점에 t값 체크할 건데 어차피 같은 높이니까 만만한 0을 대입할게요. 0 대입하면 뭐 나와? 2 나오죠. 여기서 범위가 생기고 여기서. 자, 그럼 t의 범위가 어디란 얘기야? 자, t의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 이상이고 최대값은? 요거를 가지고 돌아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혹시 요 과정 기억나? 어려운 풀이. 돌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뭐다? 맨 위에 있는 그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보통 이걸 처음 풀면 오해하는 게 뭔가 할 줄 알아. 시작 안 했어요. 다시. 치환은 누구나 다 해.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요. 여기 대부분 저랑 했잖아. 자, 미니게임. 그리고 1학기 때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지수함수나 로건 다 똑같이 나왔잖아요. 이런 유형이. 원래 기억나?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치환 유형이. 이제 이 책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여기에 이제 치환 관련 유형인데 자,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근데 오른쪽에 미니게임을 해서 x의 범위를 t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사실 오랜만이지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 아예 처음이란 표정을 지으면 안 돼. 이거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1학기 때. 지수로그에서 가장 핫한 문제였어요. 계산을 넘겨드릴게요. 그리고 이 문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얘 지금 마지막 문제 최대값, 최소값이지. 혹시 여러분들 마지막에 묻는 게 혹시 그때 x값 구해라. 그런 문제 있잖아. 혹시 그때 x값 구하라고 하면 마지막에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여기서 정답을 구하시면 t가 얼마일 때 최대가 얼마 나오잖아. 다시 t가 얼마, 최소 얼마 나오잖아. 근데 그때 x 구하래. 그럼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제발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정답이 나오실 거잖아. 예를 들어 뭐 t가 1일 때 뭐 최대값 얼마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실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맨 위에 문제니까. 근데 문제가 이게 아니라 그때 x값을 구하래. 그럼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치환했던 이거 치환 풀어줘야 돼요. 그때 여기 치환을 풀어가지고 x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자, 한번 체크해봐. 뭔가 폭풍처럼 팍 지나갔는데 사실 원래 이거 할 줄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데? 똑같잖아.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자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자, 4배에 이제 유형 13번은 뭐 제가 좋아하는 말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거꾸로 최대값 주고 식 완성해봐라. 똑같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496번. 자, 496번입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약간 이제 거꾸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주고 식 완성해봐라 그런 문제인데 어쩌면 또 배운 대로 하시면 되긴 해요. 너구나. 지말이 거네. 이게 한 가지 고찰을 해야 되는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좀 제가 심플해서 안 고른 거고 좀 이제 어려워지는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런 문제입니다. 또 와서 해보시면 그냥 뭐 거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약간 어려워지면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위에는 한번 숙제를 해봐. 여기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497번은 딱 느낌 오지. 지난번 숙제를 아마 한번 거칠 것 같긴 해요. 분위기가.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다시. 자, 이 문제 여러분들 혹시 뭐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혹시 F1 얼마 나왔어요? 2분의 23. 2분의 9 나오셨나요? 여기에 여러분들 일단 한번 자 맞으신 친구 축하드립니다. 근데 자 한번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근데 아마 맞은 친구 중에도 설명을 요거 100% 깔끔한 설명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자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요. 3차 함수인데 자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진대요. 자 하나 체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 끝점이 0과 3인데 양 끝점에는 없고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 2에서 최소가 있다는 문제예요. 그럼 이해돼? 자 그럼 그러기 위한 걸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야. 그리고 저희 배운 대로 가시면 어쨌든 최대 최소는 그래프 관련 문제니까 한번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해 봤더니 역시나 막히죠. 여기서.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이 문제도 깔끔하게 설명하시려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막혔잖아. 근데 한번 도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림자들을 쫙 봐볼게요. 자, 일단 3이니까 모양은 아래로 블록인 거 알고 있잖아. 자, 크게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지. 뭔지 몰라도. 첫 번째 위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안 만난다. 이 경우는 아예 탈락, 그러니까 호구가 없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리고 뭐 증가만 체크해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증가는 이런 상태. 그리고 물론 얘도 있잖아. 얘 지금 전부 다 올 증가예요. 얘 지금 다 올 증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증감증되는 이런 상태 맞나요? 이런 상태. 여기 지금 제가 뭐 한 거냐면 자, 세 가지 위치 관계를 한번 그려본 거야.
그리고 자, 혹시 여러분들, 그럼 제가 지난 시간 때 내용인데,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시면, 다시,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 정도는 알까 모를까? 알아요. 알 수 있잖아. 자, 그려볼게요. 자, 밑에다가 원래 함수 그려볼게요. 자, 기호 1번. 혹시 여러분들, 이거 그러면 원래 함수 그래프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리셔야 돼? 쟤는. 계속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게 그리셔야 돼요. 너네 아까 적당히들 이런 거 1차 함수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함수의 그래프 모양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다시. 자, 기호 2번. 자, 이런 모양도 얘는 자, 어떻게 그리? 증가하고. 얘는 증가하는 증가인데 한 번 어때야 돼? 멈춰요. 한번 그치 그거 알지? 그렇게 가야 돼. 얘는 한번 멈춰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알잖아요. 약간 이렇게 가는 증가예요.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증가예요. 기호 3번. 자, 이거는 제일 유명한 모양이잖아. 어떻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왔나요? 자, 이 세 가지 그래프가 상상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자, 맨 앞에 보시면 가위가 있었잖아. 자, 0과 3으로 자르셔야 돼요. 그런데 자, 기호 1번. 자, 이런 모양이라고 치면 0과 3으로 어디를 자르든 최소값이 어디 있어야 돼? 네. 0에 있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어디에 있대? 이게 이렇게 탈락.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이 문제 원래. 기호 2번. 이것도 0과 3을 어디로 자르든 항상 어디 있어야 돼? 0에 있잖아. 탈락. 그럼 자, 이제 이 그림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어딘가 0과 3을 잘랐는데 2에서 최소를 가진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0과 3이 어디 있어야 되냐는 거야. 자, 시행착 해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면 돼, 안 돼? 여기면 0 쪽에 있지, 최소값. 예를 들어 이런 식이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식이면 얘 지금 어디 있어요? 3에 있잖아. 그러니까 자르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아마 그렇게 푸실 거냐, 이제 어디구나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즉 어디다? 결론적으로 0과 3이 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최소값은 결론적으로 극소값을 준 거다 라고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흐름 이해했니? 자, 필기해봐.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쩌면 같은 말로 x가 2일 때 극소값을 준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지난 시간 내용이죠. 식 두 개. 여기서 첫 번째 식은 f'2가 0이다. 이번 식은 f2가 3이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 문제예요. 자, 한번 혹시 이렇게 안 풀었다 필기해봐. 이렇게 원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야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거야. 너희 친구한테. 그냥 우길 수는 없잖아요. 자.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유형 13번은 이번 시험 나올 거예요. 하나 나올 건데, 그러니까 위에처럼 나오면 좀 쉽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금 더 추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문제는 지난번 숙제랑 콜라보되는 그런 문제일 거니까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오늘 최대 최소의 활용할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그 최대 최소의 활용 나올 때마다 했던 설명인데, 예를 들어 498번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다가 오랜만에 필기를 한번 도와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제가 지금 중3에 대해 선행할 때 고1 때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을 배워요. 그러니까 때마다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는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문제 지금부터 필기해봐. 이번 시험 범위니까 지난번 시험 범위는 극하게 활용 나왔잖아. 이번에 한 문제, 조금 어려웠던 문제. 이번에는 나올 수 있어요. 자, 필기를 이렇게 할게. 너네가 이제 매번 말하지만 활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식이 있는 거랑 없는 거. 근데 이 문제는 식이 없잖아요. 참고로 이거는 지금 그 식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중간에 좀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식이야. 쟤는 이제 메인식이 아니에요. 어쨌든 식이 없는 활용은 식을 만들어야 돼. 지금부터 만드는 법을 소개해 주겠다고요. 첫 번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번 페이지에 7문제가 있는데 7문제의 모든 문제에 약간 공통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7문제의 공통점이 뭐냐면, 적으세요. 이 마지막에 묻는 문장 구조가 항상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문제는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맞아요. 다시. 자, 밑에 있는 499번입니다. 쭉 볼게요. 얘는 마지막 묻는 게 5,4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맞아요.
뭐뭐의 최대, 뭐뭐의 최소. 다음, 자 밑에 문제 보시면 어디죠? 501번 부피의 최대 뭐요? 뭐뭐의 최대. 하나만 더. 자, 오른쪽 가보시면 502번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 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가 자 필기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가 뭐 땡땡의 최대, 땡땡의 최소 이제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부터 식을 만드실 거잖아. 식을 만들 때 우리가 지금 2차 그러니까 함수를 하고 있잖아요. 3차 함수, 4차 함수니까 문자를 2개 써야 되거든. x, y. 그 중에서 첫 번째 y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땡땡의 최대값이며 이 땡땡 자리가 일단 y가 돼야 돼요. 자, 제가 푸는 팁을 드리는 거야. 다시 보통 땡땡의 최대값이며 이 땡땡 자리가 y가 되게 해줘야 돼. 왜 그렇게? 기본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은 무슨 값이라고? 이 y 값인 거잖아. 그럼 이 y 쪽을 이렇게 이 친구를 y라고 둬야 마지막에 묻는 걸 이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는 뭐 이제 어디를 x라고 둬야 어디를 문자로 줘야 이 넓이를, 이 부피를 표현할 수 있는지 제가 보통 신의 함수라 표현하는 그 함수를 좀 잡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친구는 대표 문제는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를 뭐 x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사실 보통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보통 이 문제는 그림을 좀 줘요. 자, 근데 이 문제 한번 그림이 안 나와 있고 상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그림으로 한번 묘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곡선, 요 2차 함수 보이세요? 자, 얘 한번 빠르게 그려볼게요. 꼭지점이 0,-4고요. 이런 식의 어떤 2차 함수입니다. 여기 절편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해놓을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자, 이 곡선과 보이세요?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여기 뭐요? 여기 안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혹시 여러분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보통 그 다른 책에는 보통 이 그림이 나와요. 어떤 그림입니까? 보시면 기억날걸요? 이거 약간 고1 때부터 얼마 전에 고1 수업 때도 이 그림 나왔는데 다들 이 그림 본 적 있지? 이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2차 함수에서. 자,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경험담이 필요해요. 혹시 이 문제 많이 풀었던 친구들 이 문제를 문자를 어디에 주는 줄 아세요? 보통 주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 맞아. 보통 이 문제는 좀 정해져 있다는 게 요런 데 있잖아. X 좌표 하나를 잡아줘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의 경험담인 거야. 고1 때부터 요런 데부터 X를 좀 잡아주면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뀐 건 없잖아. 그때랑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부터 문자를 제가 T라고 쓰겠습니다. 자, T라고 쓰시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넓이를 표현하셔야 돼요. 여기 넓이에 관한 식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가로, 세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를 T라고 두면요. 혹시 여러분들 요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이거 T 되겠죠? 여기가 T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럼 요 길이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혹시 왜 T인 줄 아세요? 자, 위에 단어 중에서 이 말 뭐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약간 이 말이 딱 나오면 혹은 사실 이 문제부터 이런 식인데 보통 이제 여기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요. 약간 대칭입니다. 어디에 대해? 사실 근데 이 말이 나오면 약간 축에 대해서 보통 좌우가 대칭이에요. 근데 이번 문제는 요 2차 함수는 축이 지금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 여기가 T면 얘도 T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가로의 길이 나왔습니다. 2t. 자, 이어서 세로의 길이는 뭘로 구할게요? 여기를 T라고 두는 이유야. 어떻게 구해? 대입. 요 식에 대입을 합니다. 자, 저 식에 대입하면 뭐가 나와? 여기에 y 값이 나와요. 당연한 얘기죠. x를 대입하면 위에 점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자, 여기 있는 높이를요. 요 높이를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 이거 쓰면 되게 안 되게. 얘 지금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지금 상황이 음수인 거 아세요? 우리 길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길이는 뭐라고 써야 돼? 양수. 여기를 뭐라고 쓸까? 요 길이.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거 아세요? 부호를 바꿔 써줘야 돼. 이 말 이해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이면 요 길이가 얼만데요? 지원아, 길이가 얼마야? 오, 올 뻔했다. 자, 이거 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내세요. 괜찮네. 자, 5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좌표를 음수로 바꾸셔야, 양수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써있지만 그런 상황이잖아요. 얘랑 얘랑 지금 뭐가 다르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길이는 이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넓이를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넓이니까 두 개를 곱하시는 거 맞나요? 자, 두 개를 곱해보시면 몇 차 함수가 나와? 3차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거 아세요? 자, 쌤 이거 근데 고1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질문. 이 문제 고1 문제를 바꾸려면 마지막에 묻는 걸 직사각형에 뭘로 바꾸면 돼? 고1 때는 2차 함수 배웠잖아. 길이. 무슨 길이? 변의 길이. 보통 둘레 길이로 나오면 고1 문제.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고1 때는 둘레 길이로 나와요. 근데 그러면 더하시면 2차 함수 나오거든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어쩌면 그래서 이제 먼저 이미 할 줄 아는 친구 넘어가는 거 그냥. 이건 뭐 설명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과정 자체는 동일하고 마지막에 10만 3차, 4차가 나올 거거든요. 자, 느낌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보통 이때 이제 마지막에 체크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필기할게. 자, 마지막에 꼭 체크하실 게, 자, 우리가 지금 문자를 빌려 쓴 거지. 자, T라는 문자를 쓴 거잖아. 자, 문자를 빌려 쓰면요, 항상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지금부터 T라는 문자에 범위가 혹시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다시, 우리 앞장에서는 범위가 나와 있잖아. 그럼 보통 3차 함수는 아시잖아요. 범위가 없으면 정답이 안 나와요. 최일수가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자, 범위가 혹시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T는요, 여기 쓸게요. T는요, 뭐보다는 크게? T의 위치를 잘 봐. 그리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요. 0보다는 커야겠지. 그치? 그런데 혹시 뭐보다는 작아야 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이거를 구해놓은 이유가 있었는데 요 2를 넘어가면 될까요? 여러분들 2를 넘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세요? 자, 이런 범위가 생긴다. 자, 이 범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설명을요, 제가 놀랍게도 얼마 전에 중3 애들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중3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자, 배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통 여기 페이지의 모든 문제는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와요. 뭐뭐 넓이의 최대값, 이런 문장 구조. 근데 이 문장이 나오면 첫 번째, y 값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뭐뭐 자리가 y가 돼야 됩니다. 왜? 그게 최대값이 y 값이니까. 대신에 저희 고민할 거는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이 넓이를 잘 표현할지, 그거를 잘 잡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이제 문제만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유명하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우던가 좀 센스 있게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두 번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밑에 있는, 사실 여러분들 501번 본 기억나세요? 이 501번은 진짜 많이 나오죠. 그 박스 만드는 문제. 그렇죠? 그 501번 한번 씩 만들어 봅시다, 그래도 뭐. 사실 여기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좀 다 그 많이 나왔던 그림들이긴 해요. 오른쪽에 503번도 혹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 약간 저게 어려웠던 활용 중 하나인데 저게 하나 쓰는 게 있어요. 뭔지 기억나? 503번. 자, 501번도 한번 식만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계산은 넘겨드릴게요. 이제 식만 만들면 계산을 하면 똑같이 아까 앞선처럼 그래프를 잘라보시면 보이겠죠. 근데 숙제할 때 여러분들 너무 그래프만 막 그리려고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안 그리고 푸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혹은 그리더라도 약간 개형만 그려서 좀 잘라 보던가.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아마 시간 부족이란 말 나올 수 있거든요. 너무 순수하게 하면. 자, 식만 만들어 볼게요.
어디를 x로 둘지. 자, y는 고민할 게 아니야. y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x만. 저는 신의 한 수라 표현합니다. 어디를 딱 주면 아까 기가 막히게 쫙 표현해요. 지금 뭐 수행 뭐 학원 나는데 또 뭐 수행 평가인가? 또 뭐 수행 평가 있어요? 그럼? 하나 더. 네. 지금 철이요, 철. 제철. 아 진짜 제철이에요? 네. 학원에 빠질 만한 수행평가는 그건 맞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어차피 그런 게 있어도 저는 여러분들 그 믿습니다. 팩트 나가라.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돈 아깝잖아.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이 문제는요, 한 번 더 저랑 비교해봐. 보통 이제 마지막에 이런 문장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있을 거니까, 자, 뭐부터 하자? 자, 이번 문제는 상자 부피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자, y 자리를 뭘로 정하자고? 상자의 부피를 y라고 정하겠습니다. 자, 상자 부피를 y라고 정해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는 어디를 x라고 두면 이 부피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인데, 그럼 너무 유명하잖아요. 혹시 보통 이 문제, 이 그림 어디를 x로 두나? 흰 공간. 보통 여기 그 공간에 한 개 요거죠. 이제 여기를 두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쵸? 자, 부피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여기가 전부 다 합동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x라고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요 길이 구할 수 있고요. 요 길이 또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접는 상상해 보시면 부피 구할 수 있겠지. 즉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맞아요. 여기에 있는 얘의 자, 질문. 얘 높이 얼마예요? X. 이렇게 올라가면 x가 높이겠지. 해서 세 개를 다 곱하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자, 몇 차 함수예요? 3차. 당연히 이번 페이지는 3차 아니면 4차가 나올 거고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1 때는 어떻게 나왔는데요? 고1 때는 같은 그림인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 2차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잘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3차 함수고 끝난 게 아니라 자 x의 범위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질문. x는요. 뭐보다는 커야 돼? 0. 사실 제 경험상 거의 보통 여긴 0입니다. 보통 뭐 왜냐면 길이라던가 대부분이 양수잖아요. 근데 자 보통 여기가 제한이 되거든요. 자 뭐보다는 작게? 6. 혹시 6인 거 아세요? 자 여기가 6인 것을 어떻게 발견해요?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6인 거는요. 그러니까 사실 몇 개 해보면 대충 알아요. 이 6을 넘을 수는 없는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 얘 보이세요? 얘도 길이지. 얘도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아요? 얘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요. 여기 왼쪽 자리는 얘가 길이잖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길이잖아. 0보다 커야 된다고요. 이런 식의 범위가 나옵니다. 혹은 몇 번 넣어보시면 여러분 6을 넘어갈 수 없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 여기가 7이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가 10인데 12를 넘어가게 돼. 그러니까 해보시면 6보다는 작아야 돼. 참고로 는도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6도 안 돼. 작아야 돼. 조금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식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시간이 없네요. 자, 503번. 그리고 죄송한데 오늘은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아마 질문이 있을 거거든. 한 번에 좀 받을게.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뭐 질문이 뭐 사실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몇 개 안 배웠잖아요. 자, 503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싹 다 포함해서 질문 좀 길게 받을게요. 한 30분.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답안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우리가 과외가 아니잖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나도 막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질문 받고 다르려면 사실 2시간은 아쉬워요. 한 3시간 해야 돼. 주 3회 3시간, 9시간. 와. 그러니까 진짜 근데 한 3시간 준비하고 나 진짜로 기똥차게 나갈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그러고 또 시험.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이제 학원 여건상 안 되잖아요. 어? 또 시험 끝나고 해명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이 항상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제가요? 억울하긴 하지. 솔직히 이제 좀
그 시험지를 같이 풀어주는 이유가 딱 그런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약간 난 증명을 또 해야 되니까. 뭐 억울하다기보다. 이걸로 나와서 2시간씩. 자, 그럼 이 문제는요, 혹시 아마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풀 때, 그러니까 x를 어디 잡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중간에 하나 필요한 게 있다? 뭔 줄 아세요? 높이. 닮음이 필요해,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유명했던 그림인 건 기억나? 뭔가 어디 속에 그 봤던. 이게 닮음을 쓰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아마 맞춰볼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부피를 구하는 문제니까 뭐 요 길이든 요 길이든 요 길을 x가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데들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요 길을 x라고 두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높이를 구해야 끝나요. 그러니까 이 높이를 구해야지 이제 부피를 구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당연히 공식은 아시는 거죠. 부피 구하는 공식. 자, 이거를 구할 때 필요한 게 닮음이에요. 자, 오랜만에 요거 한번 아이디어만 체크해 줄게요. 이거 아마 너네 교과서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유명한 문제니까. 자, 오랜만인데 그냥 간단하게 바로 말할게요. 자, 여기 있는 파란 색깔 삼각형 보여? 얘랑 여기 있는 빨간 색깔 삼각형 보이세요? 혹시 이거 두 개 닮았게 안 닮았게? 닮았어요. 닮아 보이잖아. 참고로 이 상태도 이제 중2 때 아주 핫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뭐 실제로 뭐 말하자면 A의 닮음이라고 불러요. 각 두 개가 똑같거든요. 여기는 공통이고 여기에 평행선이니까 여기 뭐 동의가 똑같겠지. 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닮음이라서 닮은 비를 쓸 수가 있어요. 닮은 비를 쓰려면 대응하는 변이 필요한데 잘 봐. 지금 여기를 네모라 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당장은 쓸 수가 없고 도와줘. 자, 요 길이 혹시 얼마게요? 이 길이 뭐라고 할 수 있게? 요게 15고 요게 네모예요. 요 길이 얼마예요? 15 빼기 네모겠죠? 자, 대응하는 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시. 자, 여기는 지금 15고요. 요 길이는 3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하시면 이제 닮은 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시간 한번 세워드릴게요. 즉 15 빼기 네모 대 15는 뭐랑 똑같다? x 대 3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셔야지 네모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이런 걸 요구하는 문제예요. 뭔가 좀 이런 걸 요구하는. 자, 얘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풀어보시면 15x는 3 곱하기 15 빼기 네모니까 양쪽에 3 나누시고요. 자, 반대편 이항 하시면 네모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모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해보세요.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이런 걸 요구한다. 그러니까 활용이 어려워지면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제 아까처럼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 문제 쌤 원기둥 부피 못 구하는데 이런 것도 요구하는 거지 뭐. 근데 부피는 구할 줄 아시죠? 민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파이아 제곱 곱하기 높이. 원뿔은 뭐예요? 원뿔이요? 공식. 그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1 때 배우는데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사실 이게 이제 꼭 원뿔이 아니라 무슨 뿔 나오면 너네 기둥은요 무슨 기둥은 민넓이 곱하기 높이인 거 아시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무슨 기둥은 다 이렇게 끝나요. 원기둥, 뭐 사각기둥 다 이런 식인데 혹시 기억 안 나? 또 뿔은요 하나 더 곱하는 게 있어요. 뭐? 보통 뿔은요 뭐 곱해주는 줄 알아? 이거 곱해줘 이거를. 피하세요. 혹시 모르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또 이제 뿔로 바뀌면 너네가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야. 뿔을 부피를 못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활용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많이 어려우시면 일단 넘어가시고 교과서랑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거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번 드리는 말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자 가볼게요. 자, 77쪽까지 할 건데 여러분 유형 16번은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 그림자들이면 개형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요걸 한번 집에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50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랄까? 부호 결정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나세요? 우리 2차 함수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그래프 주고 A, B, C 부호 정하는 문제. 뭐 그런 문제의 3차 버전입니다. 네, 3차 버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나왔던 것 중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을 주고 A, B, C, D 부호 같은 걸 좀 체크해 보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유형 15번은요, 그 위에 필기가 나는데 이건 사실 약간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냥 이제 약간 선택상 이라고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사실 대충 뭐 좀 알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방식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비슷한 걸 언제 본 적이 있냐면 사실은요 때마다 본 적이 있더라고요. 때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이거 살 시간도 없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중2 때 1차 함수 때 본 적도 있고요. 다시 중3 때 2차 함수 때 본 적도 있고요. 자, 고2 때 몇 차 함수예요? 3차 때나.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이제 유서 깊은 문제예요.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릴까? 예를 들어 자, 중2 때 저보세요. 한번 맞춰볼 친구. 자, 이런 식으로 제 1차 함수죠. 자, 시간 하나 주고 제가 오른쪽에다가 그래프 하나 드려볼 테니까 혹시 이거 보고 A, B의 부호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인데. 자, 먼저 A는 부호가 뭐게요? 양수인 거 아세요? 저 1차 함수에서 이 자리 역할이 뭐게? 약간 기울기라 불리면서 모양 담당입니다. 자, 양수. 혹시 여러분들 B의 부호 뭔지 아세요? 이거 양수인 거 아세요? B가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이게 보통 y 절편이라고 해서 x 값이 0일 때 y 값이거든요. 이 자리. 자, 여기가 B인 거니까 양수죠. 중2 문제입니다. 자, 중3으로 가볼까요? 자, 중3 때 여러분들이 자, 아마 들어보시면 기억나실 거라고요. 기억이 나시면 사실은 비슷한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리는 중. 자, 중3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원아, 혹시 A, B, C 부호 아시겠어요? 오, 자, 첫 번째 A 음수래요. 여러분, 자, A 요 자리가 무슨 자리게? 이거 모양 자리죠? 그 다음 자, B양수래요, 여러분들. B양수. B양수 맞나? 아, 맞네. B양수. 여러분들이 기억나세요? 보통 그 당시에 이 자리가 약간 좀 어려운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B 자리가 조금 어려운 자리네. 근데 결론적으로 B양수 맞네요. 잘했는데. C는요? C가 양수. 자, C가 무슨 자리 여러분들? Y절편. 자,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3차 버전입니다. 3차는 문자가 A, B, C, D 4개인 거예요. 이해돼? 자, 그리고 지금부터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저보세요. 우리 혹시 그 당시에 B가 좀 어려웠던 기억은 나세요? 자, 제가 이제 사실 여기서 어차피 여기서 요 자리가 요 두 자리 사실은 얘도 지금 맨 앞과 맨 뒤는 좀 쉬워. 이 가운데 BC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저거를 찾는 법을 여기서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 배우고 있지? 자, 3차 이상 그래프 그리기 배웠잖아. 그리고 그릴 때 증가함수 배우고 뭐 배웠어요? 극값을 배웠지. 저 보세요. 자, 지금 보니까 이 자리가 무슨 점이게? 극대점 맞아? 자, 지금부터 이 자리를 찾는 다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극값 구할 줄 알잖아. 구하는 순서가 뭐예요? 이 친구가 뭐가 되냐? 뒤에 쓸게요. 저 친구의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이 도함수가 뭐가 되는 자리야? 0이 되는 자리 맞아요? 자, 얘 풀어보시면 x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사실 이게 실제로 저는 저는 그 당시 이 식을 설명해요. 이게 뭐냐면 추계랑 방식이에요. 저로부터 이걸 외우라고 하거든요. 이 식을.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x 값이 지금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요 x값 지금 양수죠. 양수인데 모양이 음수였잖아. 그럼 b 자리가 뭐가 돼야 돼? 음수니까 b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맞을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되겠다고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사실은 얘랑 비교해보시면 비슷한 문제예요. 자, 바로 갈게요. 시간인데. 자, 첫 번째. 맨 앞에 A 자리 있잖아. 이거 요 근래 가끔 나왔는데 이 자리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그리고 사실 3차수 자리, 이 자리가 모양 자리인 거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설명한 적이 있지. 아마 지난 시간일걸?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3차 주면 이거 정확히 뭔지 몰라도 오른쪽으로 쭉 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거 혹시 마지막에 앞에는 우리 마지막에 증가로 끝나는 거 아세요? 우리 어떻게 확인했더라? 여기다가 제가 리미트를 보려고 했잖아. 자, 리미트를 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어떻게 되어라는 질문이에요. 그때는 누가? 이 친구가 담당하는 거예요. 즉, 이 친구가 양수일 때는 계속 커져버리는 거고 이 친구가 음수일 때는 계속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돼? 다시. 지금 여기 오른쪽 모양 보시면 오른쪽 어떻게 끝나요? 증가로 끝난다고 하면 요 자리 뭔지 아세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신기한 거 보이죠? 사실 얘네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 알아? 자, 이 예시 있잖아. 얘 오른쪽 어떻게 끝나요? 증가 끝나지. 양수예요. 얘 오른쪽 어떻게 끝나요? 이게 뭐예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사실은 약간 비슷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다시, 자, 이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다고요. 첫 번째, 자, A는 모양 자리입니다. 이 끄트머리의 모양도 판단하는 거야. 쭉 올라간다, 증가라,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오른쪽 끝에 얘는 무슨 자리라고? 똑같잖아, 어디 자리예요? 여전히 y절편 자리예요. x값이 0일 테니까. 이 y절편 체크해 보시면 여기가 D라는 얘기잖아. 부호 뭐예요? 양수죠. 그리고 자, 이제 가운데 BC가 어렵다고 해도. 근데 그 BC는 어디서 알 수 있다고? 요게 지금 왜 나와 있을까? 요거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뭐고 하자? 좀 빨리 할게요. 자, 도함수 갑니다. 자, y 프라임은 3ax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 맞나요? 그리고 자, 저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이해했으면 여기에 있는 알파 베타가 여기에 두 근 맞나요? 두 근. 자, 두 근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어지는 흐름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근계수 아시죠? 여기서 근계수를 한번 써요. 이 문제에. 자, 두 근의 합. 자, 여기서 공식을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3a분의 1이 맞나요? 두 근의 곱. 3a분의 c 맞나요? 그리고 자, 원래라면 봐봐. 여러분들 원래라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혹시 이 조건 보이세요? 그럼 이 조건 중에 우리 알게 뭐니? 질문. 자, 두 개를 더한 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지금 딱 그림 봐도 둘이 더 멀잖아요. 이거 양수인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개를 곱한 거는 당연히 뭘까요? 음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방금 A 알아봤잖아요. 여기서 A를 알아봤기 때문에 B랑 C도 알 수가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B는 음수겠고요. 아니 C는 음수겠고요. B는 B도 음수겠네요. 이런 식으로. 흐름 이해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한 문제도 비슷한 느낌의 문제니까 자, 그동안 유서 깊은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푼다. 한번 이해해 보시고 어려우면 일단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숙제는 문자 보내드리겠지만 여기 81초까지인데 실력업 빼겠습니다. 실력업은 나중에 한번 뭐 기회 되면 할게요. 여기까지. 고생했고 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문제 열심히 풀어봐. 그리고 우리는 월요일날 질문 좀 길게 받을게.